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김재천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미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작년 말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그리고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추구해야 할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단지 두 개의 적대적인 교종 국가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발언은 정말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엄청난 변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미국과 같은 외세를 배격하고 남과 북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자주적인 민족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이런 주장은요,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 대외 정책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김정은이 폐기했으니 정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흡수되는 그런 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북한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통일의 가장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 북한 주민의 사상이 해이해지고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북한 정권은 최근 북한 주민이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 그러니까 K-드라마나 K-팝이죠. 이런 한류에 노출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드라마나 K-팝을 몰래 들은 북한 주민들을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세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국가 정책에서 지원하고 남과 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책 전환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데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통일을 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한이 같은 민족이면은요, 남한을 상대로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인 남한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이 단지 적대적인 교종 국가라면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가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민족과 통일을 지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세적인 이유 때문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북한 정권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해서 영토 완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두 국가론의 큰 모순이 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해서 영토 완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북한의 정책에서 지원하겠다는 발언과 모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토 완정이란 말은요, 원래 남한이 북한의 영토 일부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은 영토적으로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력 통일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통일을 지원하겠다는 김정은의 정책과 분명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정책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요,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 뭔가 급조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폐기한다는 것은요,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의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협력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선대의 유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백두혈통임을 내세우는 김정은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북한에서 통일과 민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고 또 역사 교과서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기념관도 다 허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민족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북한 주민 재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을 때 한국의 일각에서는 그래, 이 두 국가론 이거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 국가론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북한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과 북은 유엔에 각각 가입했고요. 또 세계 많은 국가들이 남한과 북한을 각각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통일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좀 지우자. 그러면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도 자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로 인해 야기되는 안보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통일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지으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까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더 공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통일과 민족을 지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북한 정권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얘기하고 남북이 같은 민족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도 두 국가론으로 간다면요,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4조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추진해야 할 헌법적인 의무입니다. 두 국가로는 한반도 영구 분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토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보호 의무도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주민이기 때문에 한국이 문제 제기할 당위성이 없어집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요? 북한의 유사 상황이 발생해도 남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서 영토권을 주장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이것 또한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한국이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한반도가 잠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를 영구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통일을 추구해야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선대들이 꿈꿔왔던 선진 문명 국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데요. 첫째, 우리는 우리 선대들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꿈을 한반도 전역에 실현해내는 그런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통일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통일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 정권이 통일을 부정할 때 우리는 통일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와 평화, 번영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통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 정책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북한 주민들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 정권이 같은 민족임을 부인할 때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정말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풍습, 같은 역사를 공유한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요, 통일할 이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통일 한반도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지향합니다. 종족적 차원의 민족주의에서 개방적인 민족주의,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제시민사회로서의 민족을 지향합니다. 넷째,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통일할 권리와 자격이 있음을 더 강조해야 하고요. 국제사회가 한국의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일을 논하고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국내적으로 통일 담론이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일을 놓고 남남 갈등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어렵고요. 이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강대국 경쟁의 시대도 통일을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그런 국제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는 통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